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의 안에서 있는 많은 종목 이야기, 그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 글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신 뒤에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와 함께 실시간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주시고 질문도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죠. 코스피는 역시나 큰 폭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231포인트대 0.07%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213 장중 저점이고요. 장중 고점은 2233. 일단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2230선 회복한 뒤로는 더 이상 위로 힘차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의 매수 물량 더 줄어들었네요. 6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 더 샀습니다. 1292억 원. 기관 1412억 원 매도 지금 잡고 있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지금 골고루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750선 지켜줍니다. 750선 21포인트 역시나 코스닥도 큰 움직임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745 저점 찍고 다시 75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750 지금 턱걸이 하면서 위로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 상황은 거래소와 주체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개인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데 기관 투자자들 119억 원 파는 가운데 연기금만 삽니다. 58억 원 순매수 현재 잡혀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도 변동 상황 없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수도 그리고 환율도 큰 변동 없이 눈치 보기 장세 일어나고 있고 일단 거래량도 많이 수반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시장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기관의 팔자 매도세로 인해서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현재 이제 보합 상태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약간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 투자가 대거 이제 매도로 나오는 등 약간 좀 수급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됨에 따라서 기관 쪽에서는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의 자세로 임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어저께였죠. 이제 미국 연준에 대해서 지난달에 열렸던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일단 비둘기적인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연준의 이제 그 기초자산, 그러니까는 그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멈추고 자산 매입을 중단하고 좀 지켜보자는 그런 발언들이 나옴에 따라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그 이후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우 같은 경우에는 보합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연준의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투심이 사자 쪽으로 이제 좀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무역 협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가타부타한 결과론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심이 하락으로 놓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10 언팩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수혜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블록체인에 기반한 키스토어를 탑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라운시큐어부터 휴네시온, K사인 등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이제 삼성 갤럭시 10에 들어가는 이제 그 녹스라든지 그런 보안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내일까지 이러한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겠으나 추격 매수하는 것은 금물이므로 지금 현 시점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대북 관련주들이 대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북 정상회담에서 급할 것이 없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2차 정상회담을 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3차, 4차,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그 태도로 들어올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지 여부를 어떻게 보면 좀 가문을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대북 관련주인 뭐 아난티라든지 현대엘리베이, 대하티아이 등 대거 한 2% 이상 급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언제까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될 조짐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주 이제 말일 정도 27에서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림에 따라서 아무래도 남북경협지는 이때 조정줄 때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이 괜찮은 투자 전략인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사 코스피는 이제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 그리고 미국이 이제 성장 개수가 좀 높은 상황인데 나스닥 시장에도 나스닥 시장 차트를 보더라도 앞으로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좀 조정을 하면서 이제 또 상방 3차 상승을 좀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금 뭐 소폭 코스피에 하락한 종목들이 있다면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약간 좀 단기성 매매, 박스권 매매가 유효한 전략이고요. 코스닥 종목도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북 관련주 그리고 이제 수소차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한번 이 지금 하락장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습니까? 네, 요번에 이제 어저께였죠. 이제 그 화장품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소외되었던 화장품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코스맥스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화장품 ODM 업체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선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효율성 개선과 함께 화장품 ODM 중에서도 중국에서 가장 독보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 체크를 하자면은 영업이익이 101억 원, 전년기 대비 58.4% 상승을 했는데 일단 컨센서스보다는 하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 시장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미국 누월드의 대형 업체에 대해서 재고 충당금 70억 원을 보수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영업이익에 좀 기인하면서 어닝 쇼크가 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하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과 중국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에서 100% 가까이 상승하는 이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이제 목표가는 그 전고점 매매된 1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3만 5천 원 정도 잡고 오늘 종가 내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마태투자그룹 대표 주마태님 그리고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마태 대표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갈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오트렉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자동차 및 공조기기 AS 부품 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내비게이션 등 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여 현재 현대 기아차의 신흥시장 내비게이션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오트렉스 주가는 스마트카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영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 유니콘과 중국 자동차 커넥티비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알리바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텔레매틱스 기술을 적용하여 중국 스마트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2019년 국제전자박람회 세스에서 자율주행 관련 핵심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ADAS 제품들을 선보였으며 유럽과 일본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한 협업을 논의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차, 고속버스 등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오트렉스는 카메라 영상인식 기술을 차량 내부로 확장해 졸음운전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동사에서 개발한 제품은 기존의 블랙박스 제품과 달리 전방 카메라가 외부 영상을 처리하는 한편 후방 카메라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ADAS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고속버스 및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보는 게 모터리스 측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부터 판매되는 차체 길이 11m를 초과하는 모든 대형 버스에 ADAS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사의 판매 신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채는 47%로 낮고 유보율은 5,175%에 이르는 등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자면 작년 10월과 12월에 쌍바닥을 잡고 상승으로 돌려 세운 후 1단계 도약을 했고요. 지금은 2단계 뜀박질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바 지금이 매수 적기라 판단됩니다.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3,9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중공업과 건설 사업 분야를 인적 분할해 2018년 7월 재상장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중공업 55.5%와 건설 44.5%입니다. 중공업 부문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전력 설비의 핵심 부품 국내 1위이며 전동기와 기어, 발전기 등 생산기계도 국내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ESS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로 발전량이 가변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인 사용에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효성중공업은 50년간 중공업을 토대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가스를 700바급 이상 특고압으로 압축 충전하는 기술을 성공해 앞선 기술을 증명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15개 수소차 충전소 중 7곳을 제작, 작년 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수소복합 충전소 건설 사업자로도 선정되었으며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해 국내 압축 천연가스 CNG 충전소의 절반가량을 공급해 왔습니다. 수소차 관련자 대부분은 큰 상승을 기록했는데 동사는 관련주이면서도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 4, 4분기의 실적 결과가 기대치에 밑도는 것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작년 4,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690억 원, 영업이익은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비용을 일시에 반영한 영향인데요. 올해 1, 4분기 통과분까지 비용을 계산한 미국 반덤핑 과세, 미국 이전 가격 수출료 등 일회성 성격이 강한 비용 약 500억 원을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일회성 손실을 일시에 반영한 만큼 올해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공업 부문은 미국 반덤핑 비과세 품목 판매 확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해외 진출 등으로 매출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매출액은 2조 1,804억, 영업이익은 509억, 순이익은 26억인데 시가총액은 4,400대로 저평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가를 제안드리고요. 목표가는 64,000원, 손절가는 42,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니텍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1997년 설립된 회사로 2011년 KT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니텍이 역용하는 사업은 크게 정보 보안과 금융 IT 사업 등 두 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안 사업 부문은 국내 최초 인터넷 뱅킹 통합 보안 서비스를 시작으로 데이터 암호화 영역과 이를 인용한 통합 인증, 권한 권리 등의 사업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금융 IT 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백업 및 ASP,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딩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5G 통신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보안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정보보안 솔루션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5G를 통해 진행될 다양한 신산업에서 보안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정보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국가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5G 통신망 증설과 보안성 강화 사이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고속기관망의 보안 취약점에 대응하는 기술을 제품화하고 국내 유통망에 적용하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70억 원가량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G는 앞으로 실생활에 도입될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등 첨단 산업 대부분의 주축인 만큼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따른 후폭풍이 4G 환경보다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5G로 연결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이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인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면 5G 관련 모든 산업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G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동사는 최대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에 대응해 하드웨어 칩 기반의 보안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사물인터넷 보안업체 중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었습니다. 금융 IT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의 금융 시스템 통합을 담당했고, 카카오뱅크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통합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동사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성 자산만 시총에 준하는 1,300억을 보유한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8,6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100원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C 아이컨트롤스인데요. 동사는 1999년 설립된 회사로 지능형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기계 및 전기 설비, 방범 방제, 빌딩 에너지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 항만 및 철도 자동화 시스템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엑스, 트레이드 타워 및 전시장, 경방 타임스퀘어, 정경련 효관, 부산 백스포, 워커힐 W 호텔, 제주 해비치 호텔 등의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고, 베트남 하노이의 경남 랜드마크 타워, 메리어트 호텔 등에도 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동사의 철도 E&M, 일렉트리컬 앤 미케니컬 사업은 안전한 열차 운행에 필요한 차량 제어를 제공하는 신호 시스템과 운행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시스템, 쾌적한 승객 서비스를 위한 통신 및 기계 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현대 가문의 유일한 열차 기업으로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수혜자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주회사로 전환한 현대산업개발 그룹이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과 일가가 보유한 회사들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까지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동사를 합병하거나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 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HDC 아이컨트롤스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저평가된 동사의 가치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위의 기간까지는 이를 모두 해소해야 합니다. 재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연내 순환 출자 고리 해소와 동사의 지분 처분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720억 원, 영업이익은 147억 원, 순이익은
242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1,800억대에 불과한 초저평가 회사입니다. 현재가를 매수가로 제안드리고요. 목표가는 15,300원, 손절가는 9,9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인데요. 심텍은 87년 충북전자 이름으로 설립하였고 95년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인쇄회로 기판용 메모리 모듈, 전자부품 제조입니다. 2008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세계 인류상품 생산기업에 선정되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2013년에는 삼성전자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메모리칩 메이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패키징 전문기업 ASE, 암코어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PCB는요,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그러는데 이 PCB는 다수의 전자부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고정 및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선이 패턴화되어 있는 기판을 의미하는데요. PCB는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PCB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대체재는 없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컴퓨터와 휴대용 통신기기 등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며 데이터의 저장 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에 따라 PCB도 고성능, 고집적이 요구됨에 따라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 위주로 확대되어 2022년까지 3.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용 PCB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동사의 특성상 스마트폰용 기판을 공급하는 타 기업과 달리 반도체의 호황에 따른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업체 간 상향 평준화와 시장이 포화 상태로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메모리칩,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동사의 실적 증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동사의 경우 시장 호황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 2016년 일본의 PCB 제조기업인 이스턴을 흡수합병하여 생산 능력을 30%가량 증가시켰는데요. 중국의 대규모 투자 및 세계 반도체 시장 둔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생산 규모 확대가 올바른 결정이었는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차별화 시도를 계속해서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는 것이 동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작년의 매출은 최초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매출은 1조 283억 원, 영업이익은 397억 원, 순이익은 216억 원, 시가총액은 1,700억 원이므로 저평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700원, 손절가는 7,1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모트렉스부터 심텍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들까지 싹 들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재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처음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종목은 레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바텍이라는 회사에서 물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디지털 엑스레이에서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디텍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연구개발이나 설계, 제조, 판매를 모두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CMOS 부분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치아라든지 신체 촬영 장치에 대한 의료용 부분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당장에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자회사 중에 우리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우리엔이라는 회사는 동물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최근에도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매수를 해놓고 시장에서 움직이게 되면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회사에 대한 메리트도 있는데요. 최근에 반려묘라고 해서
동물들에 대한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에 대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자회사의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언스라는 기업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6,900원 이하, 목표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 두 번째 종목은 좀 생소한 종목일 겁니다. 게임주인데 베스파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저평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IT 장비주들이나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는 거에 비해서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베스파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상장을 해서 지금 보호예수가 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그걸 감수하고라도 좀 매매할 수 있는 자리,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베스파라는 기업은 다른 게임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예요.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어가고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대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종 업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킹스레이드라는 게임을 딱 한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게임 리스크가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게임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는 회사인데 올해에는 신작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 신작들을 런칭하면서 퍼블리싱하면서 매출이 좀 더 다변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뭐냐면 다른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개발을 열심히 해서 퍼블리싱을 대형 회사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베스파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퍼블리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일반적인 게임주들에 비해서는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남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새로운 신작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회사 마트리오시카 스튜디오라든지 넥사이팅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S와 프로젝트 P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2019년도에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킹스레이드라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게임을 하나 놔둔 상태에서 실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나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선호하진 않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보유를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헬스케어라든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메리트가 큰 이유가 사람들이 살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 위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있는 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게임을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분들도 지금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세대의 분들도 게임을 접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하철 타봐도 많은 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 친구들만 게임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구매력이 높은 중장년층들까지 게임에 대한 메리트, 게임에 대한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회사들의 프로젝트 게임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베스파의 실적, 킹스레이드는 당연히 잘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게임이 런칭된 지가 좀 됐지만 일본이라든지 매출이 많이 나오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좀 높게 잡아드렸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코스메스라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아까 전에도 연구원 한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에서 많은 제재를 하면서 성장성이 많이 둔화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1조를 넘어가면서 ODM 업체로서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콜마와 코스메스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서 코스메스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번 주죠. 2월 15일날 거래량이 아주 굉장히 크게 많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보면서 주가를 보면서
이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회사는 굉장히 내재 가치가 떨어지는 회사라고 생각할 때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급의 힘이라는 건데 이 수급의 힘은 거래량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15일 날 대량 거래가 한번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ODM 업체로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 중국에서 한알령에 대한 해제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IT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그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요 14만 원 이하를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거를 한번 우리 쌤TV에서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위닉스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13,000원대에 말씀드려가지고 목표가를 16,0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 16,000원은 훨씬 넘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뭐 미세먼지에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섹터라기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하나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연초마다 봄이 되면서 황사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 미세먼지까지 엮이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위닉스라는 회사는 미세먼지 관련주로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는 공기청정기로 시작한 회사는 아니에요. 제습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가전제품,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생활가전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그 공기청정기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 연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을 띠고 있는 우리가 계절 테마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위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와 엮여가지고 황사까지 전부 다 엮어가지고 공기청정기 관련되어 있는 계절 테마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16,0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뭐 삼성에서 뭐 갤럭시 10이라든지 뭐 폴더블 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슈가 됐는데 지금 2019년도 2월 25일이 되면 스페인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 휴대 기기에 대한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폰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 바로 미국의 애플이죠. 근데 이 애플이 작년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의 낙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고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남아있는 회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 며칠 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가 한번 들어왔더라고요. 지난주 13일과 14일 날 장대 양봉이 2번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을 공정하고 검사하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카메라 모듈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주가가 지금 완벽하게 복구되고 완벽하게 살아난 상황은 아니지만 이 애플의 주가가 애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였죠. 근데 이 회사가 한 번에 주저앉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25일날 열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며칠 전에 121선을 돌파하려다가 약간 살짝 얻어맞고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하기는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라는 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가면 뭐 그것도 좋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도 적합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1,5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5종목을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한 번씩 체크해 보셔가지고 좋은 매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해보고 추천받아 볼 텐데 일단 주마트 대표는 지난 시간에 무림 PMP 추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결과 어땠나요? 네, 무림 PMP 어제 좋은 실적 공시를 냈거든요. 이 종목은 단기 급등 패턴이 아니고 가치주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가치주를 선호하신 분들은 무림 PMP에 관심을 보이셔야겠는데요. 어제 1,030억 원, 영업이익이 1,030억 원을 발표를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27%나 증가했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6,600원까지 상승하면서 주가가 약간 밀리고 있는데 스윙 관점에서 본다면 7,5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6,490억 원, 당기순이익이 683억 원의 회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 구간은 안심 매수 구간으로 간주하셔도 좋겠고요. 7,500원 매도가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무림 PMP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특징적으로 괜찮아 보입니까? 네, 오늘 5개 종목 중에서 이니텍이라는 종목이 좋은 상승을 보였거든요. 예. 장중에 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보안과 금융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5G 상용화 시 보안 관련 최대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보안 관련주는 특히나 이제 삼성 갤럭시 S10 어제 발표했던 거죠. 삼성에서 발표했던 휴대폰에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그런 보안 지갑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동사 이니텍은 이제 앞으로 실생활에 도입될 5G, 자율주행, 이제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사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보안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주가가 이제 9% 상승하고 밀리긴 했습니다만 재차 오늘의 고점을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상 보시면 지난 4개월간의 중에서 가장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일봉에서 241선 저항을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7,2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8,600원까지 바라고 있지만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7,200원에서 매도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니텍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재규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니뮤직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 어땠나요? 네,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7%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제가 지니뮤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개정된 음원 징수 규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4거래일 동안 아랫꼬리를 달고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우리 시장에서 IT 장비주들이 한테 대형주죠. 전일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대형주들만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 대형주들만 움직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좀 소외되는 모습은 있었으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목표가가 6,000원이었는데 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손절가를 제가 4,600원을 잡아드렸었네요. 손절가 4,600원 잡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니뮤직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했었던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로 레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많이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모습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121선을 뚫어놓고서 그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연봉이 살짝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살짝 더 말씀드려보자면 바텍에서 물적 분할하는 회사로서 의료기기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치과라든지 신체에 대한 이런 촬영 기술도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물 쪽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자회사 우리엔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가능성으로 인해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는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즘 써있는 종목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레이언스라는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500원. 제가 좀 많이 잡아드렸는데 한번 매매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그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떠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관심을 두고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까지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 살펴봅니다. 주마태 대표님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이 좀 시장의 특징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시장 특징주는 뉴파워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관련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요. CPI 기술이라고 하죠. 컬러리스 폴리 이미드라고 그러는데 CPI 대신에 UTG를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종목들 코오롱 인드라든지 경인양행 또는 SKC 코오롱 PI가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처럼 CPI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종목들이 단기 하락하고 있고 또 UTG는 울트라 틴 글래스거든요. UTG 관련 종목들은 이제 오르고 있는 그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테마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력 중인 디스플레이 윈도우 글래스 개발업체인 도우 인시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이 UTG를 채택한다는 것 때문에 동사가 지금 4일 전부터 급등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접근하신다면 손절가를 잡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9,000원을 하회를 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현재 매물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19,900원 위에서요. 계속해서 이 가격대의 지지를 받는다면 25,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는 25,000원 매도가를 기억하시고요. 19,000원 하회하게 되면 손절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뉴파워 플라즈마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한 종목 더 있습니까 혹시? 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라온시큐어가 지금 강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S10 언팩 행사를 열면서 프라이빗 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소개했거든요. 이 라온시큐어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갖고 있고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한 수혜주인데 앞으로 보면 이제 라온시큐어를 비롯한 또는 오늘도 K사인도 아마 상한가일 거예요. K사인. 이런 종목들 이제 암호화폐 이런 보안 강화 이런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건데요. 이 동종목을 접근할 때 내일 갭상을 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요. 추가 상승한 가격대는 3,500원에서부터 3,7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3,500원 선에서부터는 매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는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에코마이스터라는 종목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 에코마이스터라는 한 종목, 환경사업과 철도 차량 유지보수라는 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특징적으로 꼽은 건 아니고, 오늘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워낙에 큰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남북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긴 관점에서 보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데 경협주를 매매하시는데 좀 안정적으로 혹은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올라가는 수익은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 너무 무분별한 매수라든지 뭐 몰빵을 한다든지 뭐 50% 60%의 비중을 너무 많이 쓰는 매매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에코마이스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에코마이스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462번님 롯데정밀화학 41,250원에 비중은 30%. 매도 여부에 대한 상담을 여쭤보셨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롯데정밀화학 제가 아침 방송에서 1월 30일 날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44,000원대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매출액을 경신하면서 또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삼성으로부터 이제 롯데로 이렇게 이전이 됐는데 작년 매출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 2주 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요.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56,000원 선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저는 매도가 제시를 더 높게 했었지요. 66,000원까지 또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제 41,000원대 매수하셨다면 이제 55,000원에서부터 56,000원 사이에 매도로 끊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를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6312번님 경인양행 5,500원에 이번에도 비중은 30%라고 들어와 있네요.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예, 경인양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아랫골에 좀 달아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뭐 매수도 잘하셨고, 뭐 비중도 적당하다라고 보여지면 비중이 조금 많긴 한데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며칠 전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밀려 있었던 저 상단부까지는, 이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을 했을 때는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절가를 제가 좀 잡아드리자면 6,000원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6,000원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절반 정도를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목표가를 7,000원으로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절가는 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양행에 대해서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1212번님의 세원셀론텍 6,2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세원셀론텍.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세원셀론텍을 6,200원에 매수하셨다면 아마 네. 작년에 3월께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 보시고 3월에 매수하시고 1년 동안 보유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세원셀론텍은 자가유래 연골 세포 치료제 콜드론이라는 것을 이제 일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지요. 최종 관문이 임상 3상 이제 시험 절차 이제 돌입 중에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해 상승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항대가 계속해서 있는데 이제 매수 단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단기 저항대에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다만 가장 크게 빠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간은 4,45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6,200원에 사셨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좀 물타기 시도를 하셔가지고 물타기를 해서 4,400원대 매도하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3509번님의 오스코텍입니다. 25,000원에 비중은 10%.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뭐 1월 중순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오늘 연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랫꼬리가 달리는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으로 뼈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재 가치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게 무조건 내재 가치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고 성장성도 많이 보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절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6,800원을 입절가로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원을 잡아드릴 텐데 사실 3만원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이었었던 33,000원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뭐 전화해 주신다든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화해 주신다든지 또 알아봐가지고 거기서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입절가는 26,800원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9254번님의 창해 에탄올 25,100원의 비중이 절반, 조금 비중이 높은데요. 종목 진단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 대표님? 네, 창해 에탄올을 25,100원에 매수하셨다면 벌써 보유하신 지 기간이 2년 이상 지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동사의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2년 이상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창해 에탄올은 보혜양조의 대주주죠. 그리고 보혜양조는 지금 정치인 유시민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의 기틀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25,100원까지 매수 단가까지 오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겹겹이 이제 저항이 쌓여 있고요. 매물대는 15,000원대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15,000원을 뚫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25,100원의 매수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14,700원 이 부분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타기를 시도하시고요. 14,700원부터 15,000원까지 그래서 매물대 오기 전에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해 에탄올에 대해서도 평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CJ 헬로입니다. 3272번님 1,700원의 비중은 10%. 최근에 합병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셨네요. 이재규 전무관님 어떻게 할까요? 네, CJ 헬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좀 낙폭이 과하게 나왔습니다. 12,750원에서 9,000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많이 밀렸다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좀 양봉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7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단순에 1,700원까지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11,000원까지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으로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오전에 만들었었던 저점 구간이죠. 9,590원까지 오늘 저점을 찍고 내려갔었는데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가면 거기서 또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9,8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9,800원이고요. 목표가 11,0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네, CJ 헬로 9,800원 손절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갑니다. 5313번님께서 테라젠 이텍스 1,850원의 비중 10% 매도 여부에 대한 상담을 부탁하셨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테라젠 이텍스는 이제 테마 성격이 강한데요. 테마로 엮여 있는 건 유전자 분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테라젠 이텍스는 마크로젠, EDGC, DR텍, 랩지노믹스 등과 함께 유전자 분석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오늘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11,700원, 11,750원 아래에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종가가 11,700원 아래, 11,600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손절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바가 유해 발굴이라든지 유해 송환에 대한 그런 이슈가 노출이 된다면 이 동사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의 상황을 염두한다 그러면 이 매물대를 뚫고 예를 들어서 12,000원 매물대를 뚫고 간다 그러면 다음에 저항값이 나옵니다. 다음에 저항값은 12,500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1,500원 이하로 하회하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될 테고요. 매물대 위인 12,000원을 뚫게 되면 다음 주에 그 이슈에 따라서 12,500원도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내려오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손절 라인을 또 잡아주셨고요. 자, 1586번님의 문자는 셀트리온입니다. 26만원의 비중 20%. 일단 26만원 대비해서는 지금 한 20%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재규 전문위원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셀트리온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이 아니죠. 코스피에서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좀 강하게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소외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IT 장비주들이 주가 흐름이 좀 강했기 때문에 소외됐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완전히 깨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IT와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셀트리온이 여기서 깨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제가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주가 자체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20%의 비중을 유지한 채로 종가상 2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서 비중 조절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 같은 경우는 121선 부분인 23만 원까지로 보겠습니다. 23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지수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이죠. 최근 IT 장비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의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IT 장비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을 권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2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23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목요일 시장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마감지수 체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살짝 하락을 했네요. 2228.30포인트, 1.46포인트 하락 마감 현재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자, 보시면 2213포인트 장 초반에 저점 찍고 바로 보합권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30선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에 3시 이후에 2230선이 살짝 무너졌고요.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현재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합권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였고요. 낙폭이나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 일단은 2228포인트대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의 매수 물량 확 줄어들었네요. 48억 원까지 줄어들었고 외국인은 1364억 원이나 삽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1533억 원이 현재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 쪽에서 860억 원, 투신이 226억 원, 연기금은 123억 원 각각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전주체가 기관은 골고루 오늘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0.1% 하락입니다. 낙폭이 크진 않고요. 상승해서 그런데 지금 하락 전환했고 이 하락 전환과 동시에 코스피도 약보합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는 1.19%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LG화학과 셀트리온 빠지는데 셀트리온의 낙폭이 2.58% 가장 큽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2만 원대는 회복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한국전력 모두 빠지는 가운데 포스코가 다시금 상승 동력을 찾아갑니다. 27만 5천 원대까지 현재 올라오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50선이 살짝 붕괴가 됐네요. 748.05포인트의 거래 마감 예상이 됩니다. 장 후반에 양시장 모두 살짝 밀려 내려오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52부터 745까지 장 초반에 확 내려왔다가 750포인트는 종일 회복을 하는 듯 했는데 3시 이후부터 좀 밀립니다. 3시 이후부터 749, 48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750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일단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입니다. 근데 매수 물량이 많진 않아요. 99억 원입니다. 외국인이. 개인도 88억 원에 그치고 있고 기관 역시 92억 원 매도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거래량도 수반되지 않은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매도 주체가 나타나면 바로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장 후반에 3시 이후 상황이 딱 그런 모습인데 기관 92억 원 팔고 금융투자가 121억 원 팔고 투신이 29억 원 팝니다. 연기금이 종일 그래도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하단은 좀 막아주는 모습이 포착이
시작이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일단 낙폭은 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69% 하락하고요. 신라젠도 소폭 낙폭이 생겼습니다. 0.14%. CJ E&M도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요.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도 종일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7만 원은 지켜주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HLB 그리고 펄어비스 코롱티슈진이 빠지는 가운데 메디톡스가 55만 원을 오랜만에 회복을 합니다. 3%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95,800원대까지 터치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다 할 움직임도 많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파르게 상승한 증시가 조정을 보여야 될 상황이 왔는데요. 대나무가 매듭을 지어야만 잘 성장할 수 있듯이 증시도 상승과 약한 조정, 또 상승,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그 조정 또는 보합, 이런 움직임은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당분간 가파르게 또 다시 2차 상승을 하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일 또 상승이 크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약간의 조정을 의식하면서 전체 숲보다는 나무, 지수보다는 종목을 추구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비슷한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와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성의 종목들은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밀려 내려온 것들만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작은 섹터들보다는 시장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많이 밀려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버텨주고 또 버텨주고 하방 경직을 보여주게 되면 개별주들도 또 힘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스타프런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05% 소폭 하락하면서 2228.66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0.45% 거래소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네요. 747.33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종일 움직임이 없었는데 1원 70전 오히려 올라가면서 1125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지금 뭐 대세 상승장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플러스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면서 끝나는 모습이 시장에서 계속 관측이 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대세 상승장에서는 전략 후강 뭐 이런 게 대세를 이루었었는데 꼭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 해서 이걸 또 대세 상승이냐라고 그런다면 답을 드릴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상승시마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급적인 변화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 외국인 선물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2,950억을 매도합니다. 지수는 올라왔죠. 또 올라오는 것은 현물을 사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미국장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하면서 현물을 산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선물은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을 매수해야 진짜 상승이라고 보는데 엇갈리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또 게다가 기관마저도 2천억을 매도합니다. 근데 이 상승장에 대해서 왜 선물을 중시 여길까요? 어저께도 웹도닥 장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항상 선물과 기관의 현물 매수 이게 일치했을 때 폭발적 상승을 가져왔고 그것이 추세를 이끌어가는 양상인데요. 요번에도 올라올 때 그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 2천억을 매도했는데 매수는 기타 외에는 전부 올 매도에 해당되고요. 외국인만 현물에서 2천억, 그 다음에 비차익에서 2,300억을 사서 시장을 이끌어온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옵션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지션을 보면 287에서 295까지 매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누적으로 봤더니 매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익 실현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콜 매수 해놨던 것을 오늘부로 이익 실현을 한 거다. 그럼 콜을 이익 실현했다는 건 뭐죠? 시장이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포지션의 모습이다. 선물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옵션에서 이익 실현이 나타났다? 그럼 이후에 현물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 어제 미국장이 오르다 내리다 반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일째 캔들은 옆으로 기고 있죠. 캔들의 모양은 양봉이지만 기고 있습니다. 어저께의 주 포인트는 FMC 의사록 공개였습니다. 시장의 관계자들은 이 FMC 의사록을 통해서 지난번 회의 때 연준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대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이걸 보게 되죠.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는 두 가지. 첫 번째 포인트는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중지될 것이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의 대차 대조표 축소를 언제쯤 마감할 것이냐 이거에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긴축, 양적 완화 대차 대조표의 긴축 종료를 올해 연말 정도로 언급을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종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거죠. 금리 인상이 정말 끝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두 가지 이슈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완벽하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은 선을 하나 더 그어놨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좀 넓게 보여드렸죠. 넓게 보여드리고 후행 스팬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세 번 고점을 찍고 이격을 이어서 올리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평선에서 지난번 요 지점 1월 18일 고점을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두 번째 고점인 2월 5일 고점으로. 그랬더니 지금 요 자리는 그 연장선에서의 세 번째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이끌었었던 재료들, 뭐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부분, 또 셧다운에 대한 부분, 또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거의 끝마무리에 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 시점에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럼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차트 공부 정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차트 공부할 때 우상향으로 삼봉은 잘 돌파가 안 되죠. 우하향의 삼봉은 돌파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상향의 세 번째 봉우리 연결선을 맞았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장 투자가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오늘 밤에 미국이 아마도 옵션 만기가, 원래 사실은 금요일 시초가를 결정을 하죠. 근데 목요일 날 종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오늘 상당한 싸움이 있을 거다. 만약에 오늘 좀 밀리는지 돌파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상향 삼봉에 대한 추세선을 돌파할지 여기에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본다면 뉴욕 시장은 과거 2012년도 기점으로 해서 목표치는 벌써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돌림의 한계는 제한돼 있다. 만약에 더 상승하려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이격을 벌리고 이 추세 연장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승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주추세라서 대추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한 10년 동안의 모습을 본다면 시장의 목표치는 거의 제한되는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가가 악재를 해소하면서 올라온 이 시장이 결국 악재에 대한 부분이 뉴스로 다 나왔을 때는 조금 피곤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금값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금이요, 어제도 3불이 올랐습니다. 1347불이 됐죠. 아마 제가 지난번에 1350불이 돌파되면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금이란 것은 옛날에 존 폴슨 같은 경우에 양적 완화 하니까 해지를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존 폴슨이 거의 몰빵 수준으로 금을 샀었어요. 그런데 금이 빠졌죠. 그런 바람에 존 폴슨이 물량을 다 청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시장에 주도자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아직도 긴축이 다 된 것도 아니고, 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값이 갑자기 치솟고 있다? 물론 과거의 요 고점 대비로 본다면 치솟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목균형표를 공부하신 분들, 이평하신 분들은 여기 이 선을 긋고 이 정도에서 저항이 올 거다,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일목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 돌파 가능성 70-80% 넘겠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금이란 것은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이 추세대를 돌파한다는 것은 위험자산의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다우에서 뭘 보여드렸죠? 일봉에서 우상향 삼봉이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만들어졌다. 근데 뉴스가 거의 나올 때가 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금값은 굉장히 의외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금에 몰입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보는 것 중에서 원달러를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원달러 내려오길래 저는 야, 이거 잘하면은 주가가 많이 가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다 해보고 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원달러가 급등을 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금이나 원달러에서 전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위험자산에서 지금 추세로 더 많이 가기를 바라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더 의구심을 갖는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제가 아마 어저께 제시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236포인트. 이거 정말 중요하다. 아마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2236포인트 어저께 갔나요? 못 갔죠. 2234.85인가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2234.31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이 자리를 어저께 제가 여러 개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가 요 고점 2516, 그러니까 2018년도 5월 2일 기점으로 해서 추세를 쫙 그으면요, 그 추세선에 걸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다 걸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는 돌파가 됐지만
처음 출발한 점에서 선을 그게 되면 딱 걸린 상황이죠. 거기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 후행스팬이 세 번째 봉우리고요. 자, 일봉에서 세 번째 봉우리가 전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게 뭐죠? 사실 무역 문제 해결인가요? 아니죠. 북미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죠. 거기서 뭔가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의 많은 관계자들은 그 뉴스가 정말 잘 되면 지수는 2300, 2500까지 갈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뉴스가 나올 시점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런 차트가 전부 만들어지는 상황. 거기서 제가 아마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수급적인 방향을 꼭 봐야 될 것 같다. 수급적인 방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억하시나요? 선물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벌써 며칠째 매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였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선물을 사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기관이 사고, 그럼 기관이 매도를 하는지 봐야 되겠죠? 기관이 매도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냐면 외국인이 현물을 산다 했습니다. 현물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매수죠. 근데 매도와 매수가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죠. 어제 오늘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매도가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나요? 선물 계속 매도가 되는지, 기관이 매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는지. 만약 대량 매도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봐야 되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지. 이거를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어제 오늘 샀지만 외국인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MSCI에서 중국 A주의 투자 비중을 4배로 늘린다는 그 발언이 나온 다음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팔다가 갑자기 선물은 샀었죠.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살짝 사준다는 거죠. 시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관이 같이 주가를 끌는 기관이 현물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진짜 나오는지를 꼭 확인할 시점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